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결혼을 하고 나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꿈꿔왔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으니까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결혼하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었는데 그 약속대로 결혼 후 곧바로 사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저희 둘이 모아둔 돈에 시댁에서 조금, 그리고 친정에서도 약간의 도움을 받아 사업 자금을 마련했죠. 처음엔 정말 잘 됐어요. 남편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늦게 돌아오는 날이 많았죠. 가끔은 급하게 출장이 잡혀 며칠씩 집을 비우기도 했고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건강이 걱정되었어요. 지친 모습으로 돌아오는 날이면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라고 말해주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여보, 사업이 좀 어려워졌어. 자금이 필요한데?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미 저희는 기존에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더 이상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사업이 무너지는 걸 그냥 지켜볼 수는 없었어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국 친정아버지께 도움을 청했죠. 아빠, 남편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오랜 시간 모아두신 퇴직금을 흔쾌히 내어주셨어요. 저는 죄송하지만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아버지의 노후 자금이란 걸 알면서도요. 그 순간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남편도 너무 감사해했죠. 아버지의 도움으로 남편은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사업은 다시 안정을 찾았어요. 남편은 전보다 더 바빠졌고 매출도 늘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죠. 하지만 뭔가 달라진 점이 있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꾸미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제가 골라주는 옷만 입던 사람이 이제는 직접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오기도 하고 가끔은 향수도 뿌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갑자기 왜 이렇게 꾸미고 다녀? 전에는 관심도 없었잖아. 남편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사업하면서 만나는 사람이 한둘인 줄 알아? 너가 뭘 알겠어. 그 말투에 상처를 받았지만 바쁜 사업 때문에 예민해진 거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어요. 하지만 남편의 변화는 계속되었어요. 밤늦게 귀가하는 날이 더 많아졌고 주말에도 출근한다는 핑계로 집을 비웠죠. 예전처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날이 거의 없어졌어요.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여자의 직감이라고 할까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에게 식사 준비가 되었다고 불렀더니 짜증을 내며 시끄러워, 바쁘다고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던 반응이었죠. 또 다른 날은 제가 차려놓은 음식을 보고 이게 뭐야? 이런 것만 해놓고 뭐 했어? 라고 핀잔을 주기도 했어요. 점점 저를 무시하는 태도가 심해져 갔죠. 웃으며 달래봐도 그런 거 좀 그만해. 귀찮아. 라며 저를 밀쳐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남편의 차 블랙박스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죠. 블랙박스에는 남편과 낯선 여자의 대화가 담겨 있었어요. 과묵하고 무뚝뚝했던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달콤한 목소리로 여자에게 속삭이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었어요. 오늘 검진 어땠어? 아기 잘 크고 있대?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 여자가 임신까지 했다니. 그것도 남편의 아이를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물었어요. 당신 바람 피운 거 알고 있어. 그 여자가 너 아이를 임신한 거야? 남편의 얼굴색이 변했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변명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하게, 아니 냉정하게 말했죠. 이제 살만해졌는데 너랑 살겠어? 이혼하자. 그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7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죠.
그동안 남편을 위해 희생했던 시간들, 친정아버지까지 설득해 도움을 받았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미 바람을 피워 아이까지 생긴 남편을 붙잡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었어요. 결국 이혼을 결정했죠. 이혼 조건으로 위자료와 함께 신혼집은 제가 갖기로 했어요. 그래도 그 집의 60%는 은행 대출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제 것은 아니었죠. 친정아버지는 분노했어요. 퇴직금까지 내어주셨는데 이렇게 배신당할 줄은 몰랐으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밤 울면서 잠들었고 식욕도 없어 살이 빠졌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혼 후 몇 개월이 지나자 남편이 다시 저에게 연락해 왔어요. 미안해.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계속해서 연락이 왔어요. 심지어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혼 후 1년쯤 되던 날 우연히 백화점 푸드코트에서 그 여자와 아이를 보게 되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여자 옆에 외국인 남자가 함께 있었죠. 호기심에 가까이 가서 아이의 얼굴을 보았는데 그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태어난 아이는 확연히 혼혈이었거든요. 그 여자와 제 전 남편은 둘 다 순수 한국인인데 아이는 분명히 혼혈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뚜렷하제요.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외국인 남자는 아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틀림없이 아이의 진짜 아버지였죠.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 여자가 원래 외국인 남자와 교제 중이었는데 제 남편을 만나 바람을 피웠다고 해요. 그러다 우연히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으니 제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전 남편은 그 사실을 믿고 저와 이혼까지 했죠.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자 혼혈임이 명백했고 결국 검사를 통해 아이가 제 남편의 아이가 아님이 밝혀졌어요. 그 여자는 결국 아이의 진짜 아버지인 외국인 남자와 결혼했고 제 전 남편은 모든 것을 잃고 혼자 남겨졌다고 해요. 그 광경을 보고 있자니 웃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마치 우주가 저에게 선물한 복수 같았죠. 인생에서 이런 통쾌함은 처음이었어요. 저를 버리고 이제 살만한데 너랑 살겠어? 라고 뱉었던 그 파렴치한 남자가 결국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자기 아이인 줄 알고 저를 버렸다니.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니. 전 남편은 저를 배신했고 결국 그 여자에게 더 큰 배신을 당한 셈이었으니까요. 얼마 후 전 남편이 초라한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났어요.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었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여자는 외국인 남자와 바람을 피웠던 거야. 나에게 임신했다고 거짓말하고 내 돈을 쓰면서 날 이용했던 거야. 지금은 그 외국인이랑 결혼까지 했더라. 얼굴은 수척해지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한때 저에게 이제 살만한데 너랑 살겠어? 라고 오만하게 말했던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알았어. 그 여자는 날 완전히 버렸어. 외국인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더라. 그의 애원하는 모습을 보니 묘한 승리감이 느껴졌어요. 예전에 제가 우리 이렇게 끝내면 안 돼. 다시 생각해봐. 라고 울며 말했을 때 그는 코웃음 치며 넌 그냥 집이나 지키고 있어. 난 새 인생 살 거야. 라고 무시했었는데 이제는 입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가 저를 배신했을 때 느꼈던 그 고통을 이제는 그가 느끼고 있었어요. 그것도 더 가혹하제요.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겨진 채로요. 미안해. 하지만 우리는 이미 끝났어. 그리고 다음에는 누군가의 인생과 가족의 희생으로 내 행복을 찾지 마.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이제는 마음의 짐이 내려간 느낌이었죠. 더 이상 미움도 원망도 없었어요. 그저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는 설렘만 남았답니다. 친정아버지의 퇴직금은 제가 열심히 일해서 조금씩 갚아나가기로 했어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지만 제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해서라도 꼭 갚고 싶었거든요. 이제 저는 혼자지만 행복합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면서 만난 좋은 사람들, 항상 저를 응원해주는 가족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았으니까요. 가끔 거리에서 전 남편을 마주치기도 해요. 예전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사라지고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 있더군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사업도 완전히 망했다고 해요. 그 여자에게 재산의 상당 부분을 빼앗겼고 정신적 충격으로 사업에도 문제가 생겼다고요. 반면 그 여자는 외국인 남편과 함께 해외로 이주했다고 하더군요. 가끔 SNS에 올라오는 그들의 행복한 가족 사진을 보면 마치 제 전 남편은 그 여자의 인생에서 잠깐 스쳐 지나간 에피소드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전 남편은 여전히 미련이 남은 듯 저를 바라보지만 저는 이제 담담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갑니다.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감정도 없으니까요. 가끔은 그가 친정아버지의 퇴직금을 날려버린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나지만 그가 받은 업보를 보면 묘하게 균형이 맞춰진 느낌이에요. 그토록 오만했던 사람이 자신의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됐으니까요. 저를 배신하고 버렸던 그 남자가 결국 더 큰 배신으로 무너졌다는 사실이 인생의 아이러니처럼 느껴져요. 그는 지금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홀로 살아가고 있죠. 그날 백화점에서 본 그 혼혈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 가끔 궁금하기도 해요. 그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으니까요. 다만 전 남편과 그 여자가 서로 속이고 속았던 그 상황, 그리고 그들의 파렴치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끔 통쾌한 웃음이 나오게 만들어요. 정말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배신당했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요즘은 취미로 시작한 수영에 푹 빠져 있어요. 물속에서 느끼는 자유로움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거든요. 그리고 수영장에서 만난 좋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하게 생각해요. 친정아버지는 이제 제 옆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세요. 어제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어요. 대학 동창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각자의 근황을 나누었는데 많은 친구들이 제가 달라졌다고 말하더군요. 더 밝아지고 자신감도 생겼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뿌듯했어요. 그만큼 제가 성장했다는 증거니까요. 이제는 새로운 사랑도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서두르지는 않을 거예요. 좋은 인연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제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랑을 하고 싶어요. 가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생각해요. 인생의 어두운 밤에도 항상 빛나는 별들이 있다는 것을요. 제게는 그 별들이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어두운 시간을 지나 지금의 밝은 빛을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의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더 이상 누군가의 배신에 무너지지 않을 만큼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는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모든 경험이 저를 지금의 제가 되게 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거예요. 제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저니까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